크리스토퍼 혼, 월스트리트를 뒤흔든 조용한 혁명가. 2007년 런던 금융가. 한 통의 편지가 유럽 최대 은행의 이사회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발신인은 단 한 사람. 그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혼. 이것은 이민자 가정의 아들이 세계 금융의 판도를 바꾸고 수십억 달러를 기부하며 동시에 가장 두려운 투자자로 불리게 된 이야기입니다. 1장 설이 내린 새벽 소년의 꿈. 1966년 영국 서리 카운티의 작은 마을. 자메이카에서 건너온 한 이민자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영국 땅에 정착하기 위해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공이었고 어머니는 여러 가정의 청소 일을 했습니다. 어린 크리스토퍼는 부모님이 돌아오시기 전 차가운 부엌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숫자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너는 왜 항상 계산기를 들고 다니니? 학교 친구들은 그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소년에게 숫자는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였습니다.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어떤 가게는 번창하고 어떤 가게는 문을 닫는지 그는 끊임없이 관찰하고 계산했습니다. 영국의 계급 사회에서 이민자 가정의 아이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종종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피부색 때문에,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 그가 사는 동네 때문에. 하지만 이 경험들은 소년의 마음속에 불꽃을 피웠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리고 세상을 바꿀 거야. 16살의 크리스토퍼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약속은 훗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현실이 됩니다. 사우샘프턴 대학교. 옥스브리지나 런던 정경대와 같은 엘리트 학교는 아니었지만 크리스토퍼에게는 기회의 문이었습니다. 그는 회계학을 전공하며 수석에 가까운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교수들은 이 조용한 학생의 분석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부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워렌 버핏과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을 탐독했습니다. 가치 투자의 철학이 그의 뼛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졸업 후 그는 회계법인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목표는 하나 하버드 경영대학원.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에 입학하는 것은 영국 중산층 가정 출신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이민자 가정의 아들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혼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았습니다. 2장 하버드 그리고 운명의 만남. 1990년대 초 보스턴. 크리스토퍼 혼은 마침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나이 27. 주변은 월스트리트 명문가 자제들, 아이비리그 출신 엘리트들로 가득했습니다. 첫 수업 시간 교수가 물었습니다. 이 중에 부모님이 금융업계에 종사하시는 분? 절반 이상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크리스토퍼의 손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자동차를 고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케이스 스터디를 분석했고 모든 수업에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 그는 계산기 두뇌를 가진 남자로 불렸습니다. 하버드에서 그는 2가지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두 번째는 평생을 함께할 철학. 바로 돈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도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졸업 후 그는 세계적인 투자은행 페리 캐피탈에 합류합니다. 여기서 그는 헤지펀드의 세계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지, 어떻게 시장의 비효율성을 찾아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수익으로 전환하는지. 하지만 그는 단순한 투자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는 투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2003년 37살의 크리스토퍼 혼은 마침내 자신만의 헤지펀드를 설립합니다. 이름은 더 칠드런즈 인베스트먼트 펀드 매너지먼트, 줄여서 TCI.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헤지펀드 이름에 어린이가 들어가는 걸까? 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펀드는 수익을 내지만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은 세상의 어린이들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자선을 말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깨닫게 됩니다. 크리스토퍼 호는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3장 행동주의 투자자의 탄생. TCI는 설립 초기부터 다른 헤지펀드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헤지펀드가 수백 개의 주식에 분산 투자할 때 TCI는 단 10개 미만의 기업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는 단순한 주식 매입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혼의 방식은 이랬습니다. 철저히 분석하고 대량으로 매입하고 그리고 변화를 요구한다. 그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산다는 소문이 돌면 그 기업의 경영진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배당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했습니다. 비효율적인 경영을 개선하라. 주주 가치를 높여라. 불필요한 사업부는 매각하라. 이것이 행동주의 투자의 핵심이었습니다. 2005년 TCI의 첫 번째 대형 전투가 시작됩니다. 상대는 도이체 베르제, 독일 증권 거래소를 운영하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당시 도이체 베르제의 CEO 베르너 자이펀트는 유럽 금융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는 런던 증권 거래소를 인수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혼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그는 도이체 베르제가 LSE 인수에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려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경영진의 자존심을 위한 것이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은 조용히 도이체 베르제의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림자처럼.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현재의 인수 계획은 주주 가치를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회의 CEO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독일 금융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국의 작은 헤지펀드가 독일 최대 거래소의 CEO를 쫓아내겠다고. 베르너 자이펀트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혼을 메뚜기라고 불렀습니다. 기업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해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주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그러나 집요하게. 2005년 5월 마침내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혼의 승리. 베르너 자이펀트 CEO는 물러났고 LSE 인수 계획은 철회되었습니다. 도이체 베르제의 주가는 이후 크게 상승했습니다. 세계 금융계는 경악했습니다. 이 조용한 영국인이 방금 무엇을 해낸 거지? 크리스토퍼 혼이라는 이름이 월스트리트와 시티 오브 런던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4장 ABN AMRO 역사상 최대의 은행 인수전. 2007년 세계 금융시장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이 치솟았고 은행들은 서로 인수하며 덩치를 키우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역사상 가장 큰 은행 인수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목표물은 ABN AMRO 네덜란드 최대 은행. 그리고 이 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바로 크리스토퍼 혼이었습니다. 혼은 ABN AMRO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한 후 경영진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현재 ABN AMRO는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경영진은 기업 가치를 높이거나 아니면 자신들을 원하는 인수자에게 회사를 팔아야 합니다. ABN AMRO 경영진은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영국의 바클레이스 은행과 인수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클레이스의 제한 가격은 너무 낮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클레이스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무려 711억 유로, 약 1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은행 인수. 크리스토퍼 혼의 압박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TCI는 이 거래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혼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인수는 곧 재앙으로 변합니다. 불과 1년 후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ABN AMRO를 인수한 RBS는 파산 위기에 몰렸고 영국 정부의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혼을 비난했습니다.
그가 촉발한 인수전이 결국 재앙을 불러왔다고. 혼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주로서 가치를 추구했을 뿐입니다. 그 이후의 광기는 은행들의 탐욕이 만든 것입니다. 논쟁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혼은 이제 세계 금융 역사에 이름을 새긴 인물이 되었다는 것. 5장 빛과 그림자 자선의 두 얼굴. TCI의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혼은 그 돈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2002년 TCI 설립 직전에 그는 당시 아내 제이미 쿠퍼와 함께 더 칠드런즈 인베스트먼트 펀드 파운데이션을 설립했습니다. 줄여서 CIFF. 이것은 단순한 자선재단이 아니었습니다. 혼은 TCI 운용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CIFF에 기부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투자로 돈을 벌수록 자선기금도 커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CIFF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간 재단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주요 활동 분야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의 건강과 교육.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CIFF는 말라리아 퇴치, 영양실조 예방, 여아 교육 등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이 재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 혼은 일찍부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CIFF는 청정에너지 개발과 환경정책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세계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냉혈한이 사실은 따뜻한 심장을 가졌다고.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2012년 혼 부부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혼과 제이미 쿠퍼의 이혼 소송은 영국 법정 역사상 가장 치열한 재산 분쟁 중 하나가 됩니다. 쟁점은 CIFF의 지배권. 제이미는 재단의 공동 설립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이에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법정 다툼은 수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고 한때 자선의 상징이었던 두 사람의 추악한 싸움이 전 세계에 보도되었습니다. 2014년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크리스토퍼 혼이 제이미 쿠퍼에게 지불한 금액은 약 3억 3천만 파운드. 한화로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혼 합의금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혼은 CIFF의 지배권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재단을 통해 계속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상처는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6장 조용한 군주 TCI의 비밀. 이혼 소송 이후 크리스토퍼 혼은 더욱 은둔자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고 사진 촬영도 극도로 꺼렸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다른 거물들이 미디어에 얼굴을 내밀 때 혼은 그림자 속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TCI의 성과는 눈부셨습니다. 2010년대 TCI는 꾸준히 연 15에서 2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을 크게 뛰어넘는 성과였습니다. 혼의 투자 전략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그는 인프라 기업들, 특히 철도와 항공 관련 기업들에 집중했습니다. 이들은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하면서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해 워렌 버핏의 파트너가 되기도 했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특기는 여전히 행동주의였습니다. 어떤 기업에 혼이 투자했다는 소문이 돌면 그 기업의 CEO는 잠을 설쳤습니다. 언제 혼의 편지가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편지는 항상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회 여러분, 현재 귀사의 자본 배분 전략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장으로 시작되는 편지를 받은 경영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혼은 협상을 선호했지만 필요하다면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위임장 대결, 공개 캠페인, 미디어 활용.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의 항상 이겼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그는 조용한 암살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조용히 다가와서 정확히 급소를 찌르는 투자자.
그것이 크리스토퍼 혼이었습니다. 7장 세이온 클라이머 새로운 전쟁의 시작.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크리스토퍼 혼은 새로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상대는 특정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상대는 기후변화였습니다. 세이온 클라이머 혼이 시작한 캠페인의 이름이었습니다. 핵심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모든 상장 기업은 주주들에게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공개하고 주주들이 이에 대해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공개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처음에 많은 기업들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환경 캠페인이겠지. 곧 사그라들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크리스토퍼 혼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혼은 CIFF의 자원과 TCI의 금융 전문성을 결합했습니다. 그는 다른 대형 기관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들이 하나둘 동참했습니다. 2021년 영국의 대형 항공사 이지젯이 세이온 클라이머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스페인의 이베르드롤라, 프랑스의 토탈, 영국의 BP,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까지 전 세계 수백 개의 대기업이 세이온 클라이머 원칙을 받아들였습니다. 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자본주의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비판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혼의 행동이 위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항공사에 투자하면서 기후변화를 걱정한다고. 혼은 이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염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나는 투자자로서 내부에서 기업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이 더 어렵지만 더 효과적입니다. 논쟁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크리스토퍼 혼은 60대에 접어들어서도 여전히 세상과 싸우고 있다는 것. 8장 투자 철학, 혼의 10가지 원칙. 크리스토퍼 혼은 거의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투자 편지들과 드문 공개 발언들을 통해 우리는 그의 투자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원칙 1. 집중하라. 혼은 말합니다. 분산 투자는 무지의 방어책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안다면 집중하세요. TCI는 보통 10개 미만의 종목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각 투자에 대해서는 기업의 CEO보다 더 많이 알려고 합니다. 원칙 2. 장기적으로 생각하라. 혼의 평균 보유 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그는 단기 트레이딩을 경멸합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입니다. 원칙 3. 경영진을 평가하라. 혼은 재무제표만 보지 않습니다. 그는 경영진의 자본 배분 능력, 인센티브 구조, 그리고 주주와의 소통 방식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원칙 4.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투자한 기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혼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침묵하는 주주는 공범입니다. 원칙 5. 안전 마진을 확보하라.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릅니다. 혼은 항상 내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려 합니다. 원칙 6. 현금 흐름에 주목하라. 혼은 회계적 이익보다 실제 현금 흐름을 중시합니다. 현금은 사실이지만 이익은 의견입니다. 원칙 7. 경쟁 우위를 찾아라. 독점적 지위, 네트워크 효과, 전환 비용. 혼은 경쟁자들이 쉽게 복제할 수 없는 기업을 찾습니다. 원칙 8. 겸손하라. 혼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잘못된 투자라고 판단되면 손실을 보더라도 빨리 빠져나옵니다. 원칙 9. 독립적으로 생각하라. 군중을 따르지 않습니다. 혼은 말합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달릴 때 반대편을 바라보세요. 원칙 10. 목적을 가져라. 돈을 위한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혼에게 투자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수단입니다. 이 10가지 원칙.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크리스토퍼 혼은 40년 넘게 이 원칙들을 고수해왔습니다. 그것이 그를 세계 최고의 투자자 중 한 명으로 만든 비결입니다. 9장 빛나는 성과 그리고 논쟁. 숫자로 보는 크리스토퍼 혼의 업적은 경이롭습니다.
TCI 펀드 매너지먼트는 설립 이후 연평균 약 1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S&P 500 지수의 2배에 가까운 성과입니다. 2023년 기준 TCI가 운용하는 자산은 약 500억 달러, 한화로 약 65조 원에 달합니다. 혼 개인의 순자산은 약 7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세계 500대 부자 안에 드는 거부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돈의 상당 부분을 CIFF를 통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IFF가 지원한 금액은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백신을 맞았고 말라리아에서 생존했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의 지원을 받은 기후 프로젝트들은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웅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혼의 이중성을 지적합니다. 그는 기후변화를 걱정하면서도 화석 연료 기업과 항공사에 투자합니다. 그는 어린이 복지를 말하면서도 그의 행동주의 캠페인은 때로 기업들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립니다. 2007년 ABN AMRO 사태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혼이 촉발한 인수전이 결국 금융위기의 불씨가 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혼 자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그의 모습은 냉정하고 때로는 무자비했습니다. 재단의 지배권을 위해 그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는 성자가 아닙니다. 그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간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사람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10장 혼의 미래 그리고 우리에게 남긴 질문. 2024년 현재 크리스토퍼 혼은 50대 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TCI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침 5시에 일어나 리서치를 검토합니다. 여전히 기업들에게 날카로운 편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사는 점점 더 자선과 기후변화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시작한 기빙 플래지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그 정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부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본주의는 선한 힘이 될 수 있는가? 한 개인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혼은 이 질문들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돈은 도구이다. 자본주의는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물론 그의 답이 옳은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자메이카 이민자 가정의 아들 서리 카운티의 외로웠던 소녀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성공했고 그리고 그 성공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편지. 런던 메이페어의 어느 사무실. 크리스토퍼 혼은 오늘도 편지를 씁니다. 어쩌면 그것은 어떤 기업의 CEO에게 가는 경고장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프리카의 어느 병원에 보내는 격려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수십 년 전 차가운 부엌에서 혼자 저녁을 먹던 소년에게 보내는 편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해냈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창밖으로 런던의 스카이라인이 보입니다. 그 도시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민자 가정의 아이가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듣기를, 그리고 자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를. 크리스토퍼 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도 이제 막 시작일지 모릅니다.